내가 죽인 애가 내 딸이라고. 민경채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납골당 안을 찢듯이 갈랐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웠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경채 다리가 풀리면서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백미소. 지금까지 그냥 문제 일으키네 민강 이미지 깎아먹은 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던 이름이었는데요. 루시아, 아니 백설의 입에서 그 애가 바로 당신 친딸 이름이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민경채 머릿속에서 지난 4년이 한꺼번에 뒤집혀버렸습니다. 4년 전 옥상, 바람소리, 난간에 매달려 울던 여학생, 서류에 적힌 이름, 기자를 막던 공실장, 증거를 빼돌리던 김선재. 그 모든 조각이 내 딸이라는 한 문장으로 이어지자 민경채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네. 내가 내 딸을 죽게 만든 거였네. 입술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 말은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납골당 안엔 아무도 없었고 벽마다 빽빽하게 들어찬 이름들 사이로 민경채의 울음과 헛웃음 섞인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이번엔 웃음이 터졌고 웃다가 다시 토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던 거야? 세리, 루시아, 민두식. 결국 나였네. 제일 먼저 지옥 가야 되는 사람.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백미소 이름이 적힌 칸을 덮고 있는 투명 유리 위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제야 현실이 접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내 얼굴 한번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여기 와서야 처음 불러보네. 그때 납골당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아가씨, 여기 계셨어요? 다들 찾고 있어요. 전화를 그렇게 해도 왜 안 받으시고. 공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미소 이름 앞, 바닥에 반쯤 쓰러진 듯 웅크리고 있는 민경채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가씨 설마.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화장도 다 번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눈동자에 초점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실장님. 네, 큰아가씨. 나 이제야 알았네. 내가 누굴 죽였는지. 공 실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이미 모든 걸 들켰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루시아가. 응. 그 여자 아니. 그 사람 말이 맞더라. 내가 바꿔놓은 애. 내가 살아있다고도 말 안 해주네. 내가 날 속이게 만든 애. 민경채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엔 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추워요. 일단 나가셔야. 공 실장이 손을 뻗어 민경채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경채는 잠깐 몸을 맡기더니 납골함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자. 어차피 집이나 여기나 지옥인 건 마찬가지니까. 그 시각 병원. 민세리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관지 안쪽이 다 긁혀나간 것처럼 따갑고 머리도 무겁고 천장은 낯설게 새하얗게 번져 있었는데요. 깨셨어요? 눈 떠 보이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 위에 올려졌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화재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민셀이 눈이 크게 떴습니다. 뜨거웠던 공기, 숨이 막히던 연기,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팔을 파고들던 낯익은 향기. 저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 간호사는 차트를 넘겨보다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불 속에서 직접 안고 나오신 분 있어요. 손에 화상 꽤 심하게 입으셨던데 정루시아 씨 맞죠? 루시아.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민세리의 머릿속에 엉켜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요동쳤습니다. 민경채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여자. 민세리도 솔직히 그 영향 때문에 괜히 경계하고 피하게 됐던 여자. 지금 그 사람 병원에 있어요? 네, 다른 병동에 입원해 계시고 아까도 계속 셀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혐오와 미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핸드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민세리는 머릿속으로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큰언니 민경채.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납치되었을 때 협박범이건 전화 너머로 들렸던 민두식 목소리, 그 옆에서 울부짖던 민경채 목소리, 백설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언니겠지.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민경채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아주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안 받네.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자 이번엔 다른 사람 이름을 눌렀습니다. 루시아. 벨소리가 2번 울리는가 싶더니 바로 연결됐습니다. 세리야. 첫 마디에서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병원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와줄 수 있어요? 당장 갈게.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짧게 끊어진 통화 뒤 민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지를 똑똑히 확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턱에 서 있는 루시아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붕대로 감긴 손등 위로 빨간 약 기운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세리야. 부르는 소리 하나에 민세리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뻗어나갔습니다. 엄마. 입 밖으로 튀어나온 호칭에 둘 다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민세리의 눈이 흔들렸고 루시아의 눈도 크게 떴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죄송해요. 불길 속에서 마지막에 절 안아준 사람이 진짜 엄마 같아서 그때부터 자꾸 이상하게 그 말이 나와요. 루시아는 답 대신 의자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 채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민세리 손 위에 올리자 둘 사이에 이상한 온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절 살렸어요? 그게 질문이야? 당연하죠. 저 지금부터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납치, 불화재, 협박 거기에다가 출생의 비밀까지. 민세리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철없는 재벌 3세 같은 가벼운 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어?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재 씨가 와서 떠들다 갔어요. 친자 검사 결과 보여주면서 자기가 제 아버지란 얘기까지. 그 인간이 벌써. 루시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짜예요? 그래. 잠깐의 침묵 끝에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세리 입가에서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기죠?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김선재 씨가 제 친아버지래요. 그리고 민경채 언니도 진짜 엄마가 아니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얼굴은 정루시아였어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솔직히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주세요. 뭘?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 딸이고 누구랑 바뀌었는지, 그리고 백미수 언니는 대체 누구였는지. 민세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눈이었습니다. 루시아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우리 둘 다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얘기해보자. 루시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망가진 퍼즐을 하나씩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출산이 겹친 날, 산장을 빌려 몰래 출산하려 했던 민경채, 거기 실려 들어갔다가 기억을 잃었던 루시아, 민두식 눈치를 보며 사고를 수습해야 했던 공 실장, 숨을 쉬지 않는 줄 알았던 아기, 그리고 그날 살아난 아기를 내 팔에 안긴 사람이 공 실장이었어. 그리고 숨이 멎었다고 생각한 다른 아기를 내 품에 안겼고, 루시아 목소리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넌 민씨 집안으로 들어가고 내 딸은 백미소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서 자랐어. 그게 시작이었지. 그럼 전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생이네요. 민세리가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히 웃는 표정인데 보는 사람 가슴은 서늘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팩트인데요. 남의 딸 자리 뺏고 진짜 딸은 내 자리에 와서 살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민세리는 일부러 단어들을 차갑게 골랐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바닥 끝까지 밀어 넣으려고 작정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미소 언니는 어떤 애였어요? 밝았어. 말도 많고 나 닮아서 고집도 세고. 근데 마음은 또 여려서 남이 힘들어하는 거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 루시아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애가 처음으로 나한테 화낸 날이 있어. 심부름 알바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 다짜고짜 엄마, 나 오늘 누군가 대신 맡고 왔어라고 하더라. 민세리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혹시? 그래. 그때 내가 시킨 폭행이었어. 넌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애를 시켜놓고 그 애는 그걸 직접 다 맞으면서도 나한테는 웃으면서 말하더라. 엄마,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라고. 민세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4년 전 카페에서 부딪혔다며 짜증내며 친구에게 떠들던 기억. 그걸 한 번 혼 좀 내달라며 외주를 줬던 자기 행동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였네요. 그 언니. 응. 루시아는 더 이상 돌려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망 안 가기로 한 이상 반쯤만 주고 감출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 속에서 널 버리고 나올 수 없었어. 그게 내가 선택한 죄의 방식이야. 민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선택할게요. 뭘? 제 죄지는 방식이요. 남이 숨겨준 덕에, 남이 조작해준 덕에 도망가면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할래요. 민세리는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이름,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해야 끝난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는 방문을 잠그고 이틀째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이 문 밖에서 밥을 밀어 넣어도 손도 대지 않았고 민두식이 부르든 말든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쌓여있던 파일들 중 4년 전 학생 투신 사건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서류철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묻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펼치자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에 뿌려진 정제된 사진 말고 내부 기록용으로 찍어둔 현장 사진들,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증 복사본. 민경채 손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교복을 입고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학생. 눈매, 코, 입술선.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네. 민경채는 사진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화장 다 지워진 얼굴과 사진 속 미소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애가 내 딸이라면서 나는 이 애를 그냥 사고 처리 비용으로 밖에 안 받네.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민강 이미지였지. 애 엄마 심정은 생각도 안 했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줬다가 다시 펴고 다시 구기고 마침내 민경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 딸이라고 불렀으면 내가 옥상 난간에 못 올라갔을까? 내 옆에 선 놈들이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눈을 떴으면 너라도 살릴 수 있었을까? 그 말을 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세리. 그럼 세리는 뭐가 되는데? 입 밖으로 나온 질문에 스스로도 멈칫했습니다. 세리는 내가 키운 애야. 내가 엄마인 줄 알고 자라내고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애고. 근데 그 애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라면 둘 다 내 인생이 망한 이유야. 질투, 모성, 죄책감, 피해의식이 한꺼번에 섞이면서 민경채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지. 근데 죽은 애는 이미 없고 바꿔치기한 년은 회장이 돼 있고 공 실장은 내 옆에서 아직도 큰아가씨 소리하고 있고 결국 제일 만만한 게 살아있는 애 하나네. 민경채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 죽이고 내 인생 꼬았으면 나도 한번 똑같이 해봐야지. 며칠 뒤 세리는 퇴원 대신 스텔라장 호텔 스위트룸으로 옮겨졌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스텔라장이 번갈아가며 곁을 지키고 있었고 민경채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애가 어디 있다고? 여사님,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 딸이 왜 남호텔에서 남의 여자랑 같이 자고 있어? 공 실장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경채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차키부터 들고 나갔습니다. 호텔 복도 스위트룸 앞. 민경채는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안쪽 소파에는 루시아와 민세리가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와 간단한 과자들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밌네. 민경채가 문틀에 기대선 채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세리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제는 쇼 끝났으니까. 민경채가 손을 내밀었지만 민세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뭐? 집에 가기 싫어요.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서. 정리라는 말에 민경채 눈빛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정리는 내가 다 해줬어. 4년 전에도 이번 납치 때도 넌 아무것도 몰라도 되게 깔끔하게. 루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민 사장. 애 몸도 겨우 살아난 상태예요. 네. 누구의? 네.
네. 이제 와서 누구예요? 민경채가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언니 소리 듣게 키운 애야.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친엄마예요 하고 끼어드는 게 말이 돼. 루시아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살았어야죠. 몰래 애 낳고 숨기고 바꿔치기 인정하고 그걸 20년 동안 이용한 사람이 누군데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세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맞아. 너 때문에야. 민경채가 민세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순간 민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내가 아니었으면 내 딸은 안 죽었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민경채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곁으로 다가와 민세리 목 언저리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언니, 그만 캑 언니. 민세리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면서 자국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 알아? 백미소. 내가 죽게 만든 그 애. 그게 내 딸이래.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해야지. 내 딸 하나 죽었으면 너도 하나쯤. 그만해. 루시아가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민경채를 밀어냈습니다. 세 사람 몸이 뒤엉키며 침대 옆 테이블이 넘어지고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에는 이미 빨간 자국이 뚜렷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한 짓, 4년 전에 내 딸한테 했던 짓보다는 덜하지 않나? 민경채는 굽힌 허리도 펴지 않은 채 지독하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내 딸 죽게 만든 장본인 옆에서 16년 동안 엄마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나는 내 딸 얼굴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남의 딸한테 세리야 부르면서 살았고.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해야 하는데? 루시아 손이 순간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공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아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 실장은 침대 곁에 주저앉아 민세리 목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약간의 멍과 긁힌 자국이 눈에 들어오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세리 아가씨, 괜찮아요? 실장님, 제가 숨이 막힌 건 목 때문만은 아니에요. 민세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가장 숨이 막히는 건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벌어진 소동은 곧장 민두식 귀에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병실 침대에서 울컥 일어나며 침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전현이 미친 건 줄은 알았지만 자기 키운 애모까지 조른다고. 비서가 눈치를 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검찰 쪽에서 회장님 조사 일정도 다시 잡자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민세리 양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기자회견. 민두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시각 공 실장은 민경채를 겨우 집으로 끌고 와 거실 소파에 앉혀 놓았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큰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선? 그 선을 제일 먼저 없앤 게 누구였는데. 바꿔치기 제안한 사람, 아기 숨머졌다고 거짓말한 사람, 4년 전 사건도 조용히 덮자고 했던 사람 다 누구야?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죄인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말해봐. 20년 전
내가 바꿔놓은 아기들. 그게 정말 살리려고 했던 최선이었어? 아니면 그냥 민두식 눈치 보느라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를 위로 올린 거야? 공 실장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 회장님 지시대로 그때 상황이. 그래. 회장님이 이 집안 망가뜨린 것도 사실이지. 근데 그거 실행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리고 그 위에서 잠자코 넘어간 사람은 나고. 민경채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장이라도 의식을 잃어버릴 듯한 얼굴이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정리해둬야겠네. 난 오늘부터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서 손 뗄 거야. 아버지, 회사, 민씨 집안 이름 다 필요 없어. 공 실장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세리 아가씨는요? 세리는. 민경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나한테서 떠난 애야. 목을 조른 순간 걔는 다시는 날 엄마라고 못 부르겠지. 아니, 그 전에부터 이미 마음은 떠났겠지. 걔가 알아버린 게 너무 많잖아. 백미소, 루시아, 김선재, 민두식 그리고 나. 말끝에 민경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부터 무너져야 정상인 거야. 며칠 뒤 민강유통 로비에는 기자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사내 직원들도 1층 유리난간에 붙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민강유통 상속녀 민셀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민세리는 목에 아직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4년 전 저지른 제 죄를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문장부터 거짓이나 포장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잔뜩 터졌습니다. 4년 전 백미소 학생 폭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회사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그 가짜 범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민셀이었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전 미성년자였고 제 뒤에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책임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를 폭행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로 인해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민세리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그 학생 이름은 백미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학생은 제 언니였고 제가 빼앗고 살았던 자리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한쪽에 서 있던 스텔라장, 루시아, 문태경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전 이제 민강유통 상속도 재벌 3세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가 죽게 만든 사람 이름을 제 입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혹시라도 그분이 듣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세리가 단상에서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 위쪽 난간에 서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이 눈물을 훔쳤고 기자들마저 잠시 질문을 멈추고 그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민경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저 애는 이렇게까지 하고 사는데 난 지금까지 뭘 했지. 민두식은 병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다 푸르스름해졌다를 반복했고 결국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미친년이 우리 집안 이름을 저렇게 더럽혀.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건강히. 건강?
건강이 중요해. 내 이름이, 민강이, 몇십 년 쌓아 올린 이 판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말라붙은 사람처럼 수척했고 눈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는 또 왜 왔어? 적골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민두식이 침대 곁 탁자 위에 놓여있던 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은 민경채 옆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한 거 하나도 없죠. 딸 죽인 것도 모르고 남의 딸 감싸고 사건 덮으려고 김선재랑 짜고. 민경채가 천천히 침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 한번 계산해봐요. 무슨 계산? 백설의 인생 박살낸 사람, 호세 죽게 만든 사람, 공실장 바꿔치기 시킨 사람, 4년 전 사건 이미지 관리라는 이름으로 덮으라 시킨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다 아버지 짓이었죠. 전 그냥 아버지 돌아보는 거 없이 대신 욕먹어준 방패였고. 민경채가 웃었습니다. 웃음 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패도 내려놓을래요. 검찰이 묻든 기자가 묻든 누가 묻든 전 사실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안의 더러움 전부 아버지 이름으로 돌려보내줄 생각입니다. 민두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래서 딸이 아니란 소리 듣는 거야. 맞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 딸인 거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두식의 목 주변 혈관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 축 처지더니 말이 꼬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을 잇지 못한 채 민두식의 몸이 옆으로 기우뚱 쓰러졌습니다. 침대 옆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간호사, 의사들이 몰려 들어왔지만 이미 한 번 끊어진 혈관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CPR. 혈압 떨어집니다. 소리들이 정신없이 뒤엉키는 사이 민경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광경만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밖에 안 보면서 죽겠구나. 입술 끝으로 그런 생각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민두식은 뇌출혈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장 드라마답게 죗값을 법정에서 받기도 전에 자기 업보에 떠밀리듯 끝나버린 결말이었습니다. 민두식 사망 이후 검찰 수사는 방향을 틀어 김선재와 민경채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김선재는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고 4년 전 사건 조작, 공갈, 배임, 횡령까지 한꺼번에 엮이며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선재는 일관되게 난 윗선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민경채와 민두식을 끌어내렸고 민경채 역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 스스로 회사 지분을 모두 사회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합니다. 민경채는 집행유예와 함께 정신과 치료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살아서 평생 죄책감과 함께 견뎌야 하는 형이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민강유통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회사 매각 대금 대부분을 백미소 한경수 기념재단으로 돌렸고 그 재단은 억울하게 짓밟힌 하청업체,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태경은 재단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법정 다툼과 회사 싸움 대신 이제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는 쪽으로 칼을 쓰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세리는 스스로 신청한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청소년 상담센터와 쉼터를 돌았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자신과 너무 닮은 아이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건너고 있는지 모르는 애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 한 명만 제대로 말려줬으면 나도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너희 옆에 있기로 한 거고. 어느 조용한 오후, 납골당 복도에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백미소 이름이, 조금 떨어진 다른 쪽에는 한경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루시아와 민경채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의외로 민경채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자격도 사실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와야 할 것 같더라. 와야죠. 처음부터 여기같이 와서 울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루시아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묵은 한과 피로가 녹아 있었습니다. 미소한테 할 말 있어요? 많지. 근데 다 말하면 밤새도 모자랄 것 같고. 민경채는 백미소 이름 위에 흰 국화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라도 안 이상 도망 안 갈게. 내 이름.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게. 루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딸 하나씩 잃었고 딸 하나씩 남았네요. 세리는 당신이 데려가요. 세리는 이미 자기 발로 자기 인생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 애가 날 선택하면 내가 엄마 노릇할 거고 당신을 선택하면 그땐 나도 뒤로 물러날 겁니다. 민경채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꼴사납게 경쟁하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그의 엄마라고 나설 자격 없는 거 인정해요. 목까지 조른 사람이 무슨 엄마야.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혀를 차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죠. 그 애가 불 속에서 사라질까봐 먼저 뛰어들려고 했던 사람도 당신이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납골당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자 문 앞에 서 있는 민세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리는 잠시 어색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둘 다. 민세리는 백미소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살짝 대었습니다. 언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정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 남 탓 안 하고 끝까지 내 이름으로 책임질게요. 그게 언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서. 세리는 일어나서 루시아와 민경채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응 하고 돌아봤습니다. 세리는 살짝 웃었습니다. 두 분 다 엄마 맞아요. 한 사람은 날 낳았고 한 사람은 날 길렀고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엉망이었고 둘 다 그래도 날 사랑하긴 했으니까요. 민경채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각자 자기 이름으로 죄 짓고 자기 이름으로 벌 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세리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세요. 이제는 서로 욕하든 울든 싸우든 뒤에서 몰래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세리가 문 쪽으로 걸어나가며 납골당 안에는 다시 두 엄마만 남았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누가 더 나쁜 엄마인지 따지는 싸움은 그만하죠. 그래요. 어차피 다 뻔하잖아요. 민경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일 나쁜 엄마. 둘 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안의 긴 막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기는 막장은 아니게 될 거라는 아주 희미한 예감 하나만은 세 사람 모두의 가슴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